자, 속력과 관련된 문제, 거속시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자, 이 그림이 있는 책이 많아. 자, 이 그림이 있는 책이 많은데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다 하면 속력을 가리면 돼요. 속력을 가리면 시간 분의 거리고요.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리면 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응?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자, 그래서 한 문제씩 봅시다. 자, 등산을 한대. 등산을 한다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그래서 자,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그리고요. 내려오는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자, 문제 번호부터 쓸까요? 214번. 응? 개념 노트에다가 하세요. 개념 노트. 자, 그래서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어쩌고, 아, 맞다. 자, 옆에다가 살짝, 자, 거속시에서 수직선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데, 수직선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다가는 거리를 쓰고요. 거리. 자, 뭐, 단위는 꼭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뭐, 몇 킬로미터인지, 뭐, 몇 미터인지. 자, 그 밑에 속력을 쓸 건데요. 속력이, 자, 만약에 시속 킬로미터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시속 킬로미터. 그 다음에 밑에다가 시간을 쓸 거야. 자, 몇 시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요.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 남는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려. 그러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속력 분의 거리라는 분수가 되는 거야.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가려요. 속력을 가리면 시간 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단위에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에. 자, 단위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단위가 안 맞는 경우는 속력의 단위를 맞추세요. 자, 속력의 단위 맞추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단위가 안 맞고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킬로미터끼리 단위가 맞아야 되고요. 여기가 시간당 거리인데, 얘네 둘이 맞으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자, 여튼. 그래서 속력은 수직선 바로 아래다 쓴다라고 했죠.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여기겠죠?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겠대요. 시속 2km로. 자, 그러면 속력은 아래에다 써줍니다. 속력은 2. 보이나요?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가까운 길이래.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가까운 길이래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대. 자, 내려올 때가 여기 이쪽 부분이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대. 4km. 자, 그래서 총 3시간 30분이 걸렸대. 3시간 30분. 자, 시간은 속력보다 아래쪽에 씁니다. 시간은 속력보다 아래쪽. 3시간 30분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라고 했냐면요.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래. 올라갈 때 걸은 거리. 자, 올라갈 때가 여기죠? 거리는 수직선의 위에 쓰나요? 아래 쓰나요? 수직선의 위에다 씁니다. 그래서 자, 거리, 참 죄송합니다.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xkm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가까운 길이래. 올라갈 때 xkm를 갔거든요. 올라갈 때 xkm를 갔으니까 내려올 때는 그거보다 1km 더 가깝대. 내려올 때는 x-1 km를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울 건데 단위가 맞는지 봅시다. 자, 킬로미터 단위 맞죠? 킬로미터 단위 맞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 자, 여기 시간인데 세 시간은 괜찮지만 분이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30분이 몇 시간이냐면 쟤는 자 3과 자 30분은 60분의 30시간이에요. 60분의 30시간. 자, 이거는 약분을 해주면 3과 2분의 1이고 2분의 7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약을 해볼게요. 이 2분의 7시간, 그러니까 3시간 30분이 뭐냐면 올라갈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겠지? 내려올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 시간의 합이 2분의 7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잠시만요. 옆에다 쓸게요. 여기 말고. 자, 이거 안 쓰신 분 없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고요. 그래서 2분의 7시간이라는 친구가 아까 뭐였냐면요.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자,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뭐냐면 자, 천천히 할게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자, 이때가 올라갈 때죠? 자,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은 속력 분의 거리.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x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2분의 7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내려올 때가 자, 이때가 내려올 때를 말하는 건데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 자, 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게 방정식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속시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자, 그 다음 215번으로 갈게요. 215번. 자, 하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 댁에 다녀왔대. 그러니까 갔다가 온 거죠. 갔다가 왔대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갔다가 원래는 다시 올 건데 오는 걸 다시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고 수직선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갈 때. 자, 갈 때가 보라색 부분인가 아니면 자, 요 청록색이라고 하나? 하늘색 부분인가? 갈 때, 집에서 할머니 댁으로 갈 때가 보라색 부분이죠?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올 때가 이제 하늘색 부분이고, 갈 때는 시속 12km래. 자, 속력은 수직선의 아래에 닿습니다. 너 어디 안 좋니? 자, 갈 때는 시속 12km로 가겠대요. 시속. 자, 그리고 올 때는 시속 10km로 달렸대요. 올 때는 시속 10km로 달렸대. 자, 그래서 총 3시간 40분이 걸렸대. 총 3시간 40분. 자, 3시간 40분인데요. 그 40분이 몇 시간이죠? 여러분들? 40분은 얘는 60분의 40시간이에요. 약분하면 3분의 2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3시간 40분 하면 3과 60분의 40시간이니까 약분하면 3과 3분의 2겠죠? 3과 3분의 2. 면 그거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11시간인가요? 자, 그래서 3시간 40분을 3분의 11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때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자, 거리를 xkm라고 들 건데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수직선 위에 쓴다고 아래 쓴다고? 위에다 씁니다. 자,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를 xkm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xkm가 되겠죠? 왜?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뭐 가깝다 멀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저 3분의 11시간이라는 거 있죠? 3분의 11시간이라는 거는 3시간 40분을 말하는 거지.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잖아. 걔와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또 걸렸겠죠? 걔네둘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합과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좋아요. 속력분의 거리. 오잉, 거리. 자, 그러면
자, 갈 때가 파란색 부분이죠.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12분의 x. 그래서 3분의 11은 속력 12분의 x.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자, 올 때는 할머니 댁에서 집에서 올 때는 여기네요. 올 때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순철이 이해됐어? 방금 10분의 x 순철이가 말한 것 같은데? 오, 좋아요. 자, 방정식을 세웠고요. 아, 지석이가 말했어? 그랬어? 미안. Sorry. 자, 이렇게 방정식 세우고요. 나머지는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자, 일단 식까지만 세우고 방정식은 지금 당장 못 풀어도 상관이 없어. 식 세우는 게 지금은 제일 최우선 과제고요. 자, 그리고 169쪽 밑에 두 문제에다 체크 표시합시다. 이 두 문제에 있다가 식 확인할 거니까 그림과 식. 자, 이따가 선생님이 그림과 식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오면 되냐면 딱 이 그림 있죠? 이 그림과 이 식이 있으면 돼요. 이 식. 이렇게 딱 그림하고 식만 가지고 오면 돼. 선생님이 이따 식 확인할 건데 식과 그림 확인할 건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하고 왜 색이 바뀌었지? 식 딱 이렇게 두 개만 쏘면 돼요. 이해됐죠? 답은 안 구해도 돼. 답 구하는 건 집에서 하면 돼요. 답 구하는 건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자, 그다음 자, 이거 학습지 풀 때 여기 네모 박스 이렇게 색칠된 네모 박스가 있죠? 여기 빈칸 안 채우셔도 돼요. 그냥 여기 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답만 구하셔도. 자, 216번. 자,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자, 시속 12km로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12km로 뛰어가면 시속 3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이 더 걸린대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속 12km로 뛰어가는데 걸린 시간. 자, 그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 뛰어가는 게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이 더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30분이 더 걸려. 만약에 얘가 30분이었으면 얘는 60분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30분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자, 식은 이렇게 세울 거고요. 그러면 수직선 그림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뛰어가는데 수직선 하나 그릴게요. 자, 집에서 병원까지 갈 거야. 집에서 병원까지. 뛰어가는 데는 속력이 시속 12km래요. 자, 속력은 수직선 위에 쓰나요? 아래 쓰나요? 아래에다 씁시다. 아래다가 시속 12km.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요. 자전거는 시속 30km로 가겠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집에서, 자, 뛰어가는 거나 자전거 타고 가는 거나 둘 다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거죠. 자, 둘 다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걔를 xkm라고 둘 겁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x 킬로미터. 집에서 병원까지 x 킬로미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세웠던 식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건데요. 뛰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면 자, 이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해되나요? 12분의 x고요. 네. 자,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전거가 밑에 그림이죠?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30분의 x 더하기. 자,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30분을 더해야 되는데 30이라고 더하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 다 단위가 시속인. 시간이에요.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 그러니까 너희들 1시간하고 30분하고 더하면 31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31분이 되는 것도 아니죠. 시간하고 분하고 더할 수가 없어. 2시간하고 2분을 더하면 4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4분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랑 분을 직접적으로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저 30분이라는 친구는 그럼 몇 시간이 되는 거죠? 30분이라는 건 60분의 그렇지 30시간이고 60분의 30시간이라는 거는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정식을 세웠어요. 이따가 필요한 그림은 자, 이것과 이겁니다. 필요한 그림과 식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1, 2, 3 체크해 둡시다. 4번이 숙제긴 한데 4번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을 풀지 못했다고 해서 뭐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속력 관련 문제에서 둘이 만나는 경우인데 자, 217번 문제 써볼 거고요. 217번. 자, 일단 문제부터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자, 375km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디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가 375km라는 거고요. 그럼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두 사람 A와 B가 있는데요. A와 B가 375km를 떨어져 있어요. 375km.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 A와 B가 마주보고 출발했다면 A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요건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B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서로 마주보고. 가다 보면 B가 막 이렇게 오고 A가 막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튼 A는 시속 75km, B는 시속 50km로 달렸는데 두 사람이 만났대요.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자, 대충 이쯤에서 만났다라고 할까요? 이쯤에서. 자, 여기 만날 때까지 A가 이만큼을 갔고요. B는 이만큼을 간 거예요. 그러면 A의 속력이 시속 75km. B는 시속 50km로 달렸대.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몇 시간 후인지 구하래요. 저걸 X시간 후라고 둘 건데, 자, 여러분들, 자, 동시에 출발했어요. 동시에 출발했는데 만났어. 자, 지석이랑 나랑 둘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약속을 잡았어. 자,
지석이가 2시에 출발했고 나도 2시에 출발했어. 그리고 둘이 4시에 만났어요. 그러면 둘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이 2시간이죠? 이해되나요? 자, 동시에 출발해. 자, 순철이랑 선생님이랑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어. 순철이 3시에 출발하고 선생님 3시에 출발해서 둘 다 3시 30분에 만났어. 그러면 순철이도 3시부터 3시 30분, 저도 3시부터 3시 30분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만났다라고 하면, 동시에 출발했는데 만났다라고 하면 둘이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출발해서, 자,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 둘의 시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X시간, A가 X시간을 갖고요.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X시간, B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X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X시간. 자, 그림까진 그렸고 이제 식을 세워야 될 건데, 자, 이번 식은 아까 시간으로 세웠다면 좀 다를 거예요. 이번 식은. 자, 이번 식은 A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했고요. B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둘이 간 거리를 더하면 몇 킬로미터가 될까요? 그렇지.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375km다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375km는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의 합과 같다. 자,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하더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보라색 쪽인데 A가 이동한 거리 있죠? 자, 거리가 원래 위에 있는데 위에 부분 빼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야. 그래서 자, 375는 A가 간 거리 속력 75 곱하기 시간 X가 되는 거고요. 자, B가 이동한 거리는 B의 속력 곱하기 B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50X. 자, 나머지는 얘를 풀어주면 몇 시간 후에 둘이 만나게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식 세울 때, 자, 요 그림과 이렇게 이 식이 있으면 돼요. X가 몇이다 답은 안 구해도 됩니다. 이따 올 때는요. 자, 여기는 자,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자, 지금은 눈으로 봅시다. 눈으로 뭐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원 모양의 운동장은 꼭 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로 도는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한 명이 출발을 할게요. 한 명은 왼쪽으로,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둘이 만났어요. 자, 만약에 어디에서 만났다고 할까? 대충 이쯤에서 만났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한 명은 이만큼을 갔고요. 한 명은 이만큼을 갔어요. 그러면 자, 빨간색이 간 거리와 파란색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가 되는 거예요. 둘레. 그래서 이거 이전 쪽에 여기 써 있어. 자,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난대.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난다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 있죠? 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이와 같은 겁니다. 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이. 자, 그리고 너네들 계주 봤죠? 계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뛰나요? 반대 방향으로 뛰나요? 같은 방향으로 뛰는데, 자, 가끔
자, 계주 뛰는 주자들이 만날 때가 있어. 만날 때가 어떤 경우죠? 한 바퀴 차이 날 때.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같은 방향. 똑같이 이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지점을 출발해서 자, 한 명이 이만큼을 갔고요. 자, 빠른 친구가 이렇게 갔다라고 합시다. 자, 빨간색 친구가 이 친구가 자, 이만큼을 더 갔고요. 자, 파란색 친구가 이만큼을 더 갔어.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친구가 뭐 이만큼을 더 갔고 파란색 친구가 이만큼을 더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만났다고 보면요. 자, 그림을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빨간색 친구가 간 거리는 이 정도 되고요. 보이나요? 자, 파란색 친구가 간 거리는 자, 요걸로 표시해 볼까? 자, 이만큼. 파란색 친구도 이만큼은 갔죠? 이만큼은. 그리고 얼만큼을 또 갔냐면 한 바퀴를 간 거야. 자, 얘와 한 바퀴를 더 간 거예요. 그럼 빨간 친구가 간 거리랑 파란 친구가 간 거리에 차이가 한 바퀴라는 거예요. 딱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이. 그래서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데 만나는 경우는 둘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 있죠? 거리의 차이가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자, 강의 기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218번. 자, 둘레의 길이가 졸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500m인 원 모양의 운동장이 있었대. 자, 그 다음에 둘의 속력이 민호와 정미가 각각 분속 60, 분속 40m의 속력으로 걸었는데, 자, 둘이 자, 동시에 출발했대. 아까 동시에 출발하면 둘이 걸린 시간이 같다. 동시에 출발했다면 둘이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할 수 있었죠. 둘이 걸린 시간이 같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갔대요. 같은 방향. 즉 원 모양의 운동장을 돌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갔다면 둘이 이동한 거리의 차가 저 원 모양의 운동장 둘레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래. 자, 저걸 x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민호가 x분을 둘이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민호가 x분을 갔으면 정미도 x분을 갔을 거야. 그래서 자, 민호, 정미. 자, 민호가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호. 자, 그다음에 정미도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민호는 분속 60m의 속력으로 갔대요. 자, 민호와 정미. 민호는 분속 60m의 속력. 자, 분속은 이렇게 써볼게요. 60m 분. 여기 분이라고 쓰는 이유는 분속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분속이라는 게 1분에 가는 거리예요. 1분에 분속 60m라고 하면 1분마다 60m를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미는 분속 40m의 속력으로 갔대요. 그래서 자, 둘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다. 민호도 x분을 갔고요. 자, 정미도 x분을 갔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차가 뭐죠? 차? 밖에 띠띠빵빵은 아니고
자, 차가 뭐죠? 차는 그렇지, 빼기야. 빼기. 자, 그런데 지석이의 키와 내 키를 빼면, 자, 지석이가 150쯤 된다고 하고, 140인가? 자, 내 키가 180이라고 하면, 둘의 키의 차이가 마이너스 40인가요? 40인가요? 40이죠? 차라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자, 그러면 자, 둘이 간 거리의 차라고 했는데 아까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자, 민호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자, 단위가 맞죠, 지금? 어이구, 나 여기 분을 안 썼네. 단위 맞으니까 식 세울 수 있고요. 민호가 간 거리는 속력 60 곱하기 x, 60x고요. 그 다음에 정미가 간 거리는 40 곱하기 x에서 40x야. 그러면 차라고 하면 40x에서 60x를 빼나요? 60x에서 40x를 빼나요? 그렇지. 차라고 하면 자, 예로식을 세웁니다. 자, 차라고 하면 민호가 간 거리에서 정미가 간 거리를 뺄 거야. 그게 둘레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민호가 간 거리 60x에서 정미가 간 거리 40x는 둘레 500.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단위가 미터인데 이 500도 단위가 미터가 맞죠? 그럼 그대로 식을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킬로미터였다면 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시고 물 마실 사람. 자, 219번 봅시다. 자, 219번. 자, 둘레의 길이가 2.4 뭐라고 써 있어요? 킬로미터라는 거에 주의합시다. 자, 1km가 몇 미터죠? 1000m죠. 좋아요. 자, 호수의 둘레를 따라. 자, 호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호수의 둘레를 따라서 종민이와 하하는 각각 분속 70m, 50m. 자, 아까 발견했던 킬로미터와 살짝 다르죠?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둘이 간 시간이 같다. 그 다음에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대요. 자,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다면 둘이 간 거리의 그렇지, 합이 둘레예요. 거리의 합이 둘레. 자, 그래서 자, 어디 갔지? 종민이와 하하가 같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나? 김종민은 강호동 라인이고 하하는 유재석 라인 아니야? 자, 여튼 자, 그래서 둘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다라고 할게요.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났다. 자, 1분인지 2분인지 3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 자, 종민이는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종민이는 분속 70m로 갔대요. 속력은 수직선 위에 쓰나요? 아래 쓰나요? 아래에다 씁니다. 분속 70m. 하하는 분속 50m의 속력으로 가네. 자, 그래서 둘이 똑같이 x분을 갔다.
하라고 했죠? x분. x분. 자, 오늘 거소시만 해야겠네. 자, 그러면 식이 둘이 간 거리의 합이 둘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둘레가 둘레가 저기 2.4km라고 되어 있는데 종민이가 간 거리와 하하가 간 거리. 자, 요렇게 식을 만들 거고요. 자, 둘레는 조금 이따 쓸게요. 자, 종민이가 간 거리, 아까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을 곱해주고요. 하하가 간 거리 둘을 곱해줍시다. 종민이가 간 거리는 70x, 하하가 간 거리는 50x인데, 자, 지금 둘의 단위를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종민이가 간 거리를 이제 70x라고 나타났는데 걔의 단위가 뭘까요? 미터. 여기 미터라고 적혀 있죠? 그럼 거기에 둘레가 2.4km니까 2.4km니까 여기 2.4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2.4km를 미터로 맞춰줘야 돼. 1km가 1000m니까 2.4km는 240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1번 문제만 표시합시다. 사실 아까 내가 표시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자, 이게 오늘 진도 마지막. 이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사실 6학년 2학기 라이트센에 한번 나왔던 문제긴 한데 자, 아마 대부분이 기억을 못할 거고 자, 생각을 해보자고. 자, 아직 이거 그냥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쓸 시간 이따 드릴게요. 얘는 쓰긴 해야 되거든. 자, 이게 이제 어떤 다리가 있어요. 다리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다리의 길이를 지석이 다리가 한 30cm 될라나? 자, 다리의 길이를 뭐 A 미터라고 할게요. A 미터. 근데 기차가 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해야 된대요. 기차가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아직 그리지 마세요. 그런데 눈으로 보시고 기차가 여기 있으면 다리를 통과하기 시작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럼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는 시점은 다리 앞에 딱 도착한 순간에 다리 앞에 딱 도착한 순간에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이때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숙제가 줄어들 것 같아서 행복한 지석이 표정. 자, 그러면 기차가 이제 여기에서 쭉 올 거란 말이에요. 다리를 통과하는 중이에요. 자, 기차가 여기 오면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기차가 여기까지 오면 통과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다리 위에 있어요. 다리 위에 있기 때문에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자, 다 기차의 꼬리까지 빠져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래서 다리를 건너고 나서 굉장히 평온해진 지석의 표정. 자, 그러면 실제 기차가 움직인 게 어떤 거냐면 기차는 여기 기차의 이제 제일 앞부분 있죠? 제일 앞부분부터 제일 앞부분까지 간 거야.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인데요. 다리의 길이보단 조금 더 다리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다리의 길이가 파란색인데 실제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다리의 길이보단 좀 길어요. 빨간색이 좀 더 길죠? 근데 얼마만큼 길까? 그렇지, 기차의 길이만큼 긴 거야. 기차의 길이만큼.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했다면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했다면 자, 이거 이제 쓰셔도 됩니다. 기차가 얼굴까지 그려야 돼요. 얼굴은 안 그렇대. 기차가 다리를 통과할 때까지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 거리를 a 플러스 x라고 써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할까? 아니면 다리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라고 하는 게 편할까? 그럴게요. 그러면 다리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와 같다. 근데 지석이 다리가 30cm라. 아니, 좀 길다니까요. 어? 좀 길다니까요. 자, 근데 여기 문제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기차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고, 자,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기차가 터널에서 안 보이는 거. 기차가 터널을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이겠죠?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터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터널. 아직 쓰지 말아요. 일단 눈으로 봐요. 자,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이라고 씁시다. 터널이 뭔지는 알죠? 터널. 자, 기차가 자 여기 있어. 그러면 터널 밖에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자, 그래서 기차가 여기까지 왔어. 자, 요만큼은 안 보이지만 요만큼은 보여요. 그럼 기차가 안 보이는 데는 어디냐? 자, 기차가 여기까지 오면 기차가 안 보이는 거야. 요렇게 그릴까? 여기 안에 다 들어오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자, 마찬가지 숨바꼭질 하다가 승리할 것 같아서 기쁜 지석의 표정. 자, 기차가 이때부터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언제까지 안 보이느냐? 기차가 여기 있어.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언제까지 안 보이냐? 자, 이렇게 나가면 보여요. 언제까지 안 보이냐? 여기까지 가야 안 보이는 거야. 자, 여기 이제 뭔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화난 지석의 표정. 자, 그렇네. 기차인데 바퀴가 없네. 자기부상 열차인가? 지석이라 최첨단 열차 타고 다니나? 자, 그러면 기차가 실제 움직인 거리를 보면, 자, 우리 기차의 맨 앞부분부터 맨 앞부분까지 이동한 거고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터널의 길이는 파란색 부분이야. 그러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 빨간색은 터널의 길이 파란색보다는 조금 짧죠? 얼마만큼 짧냐면 딱 이 길이만큼 짧죠? 기차의 길이만큼 짧아요. 자, 그러면 이제 씁시다. 자, 터널에서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 너네 이거 몰라? 네. 야, 은하철도 999를 모른다고? 기차가 어둠. 이거 녹화되는데 이런 젠장?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되는 거야 이거? 기차가 터널에서라고 할게요. 터널에서 보이지 않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기차가 보이지 않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빨간색이었나요? 파란색이었나요? 빨간색이었죠? 이거는 자, 빨간색 길이는 파란색의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빼줘야 돼요. 자, 쓰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아직 안 썼어? 아니야, 이제 풀 거야.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풀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미리 한 거고요. 자, 220번. 220번. 자,
일정한 속력.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로식을 세워야 합니다. 일정한 속력. 속력이 일정하다. 자, 속력이 일정한 기차가 길이 45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2초가 걸리고요. 길이 120m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릴 때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하래요.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림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네. 자, 하나는 450m짜리 터널을 통과한대.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조금만 더 길게. 자, 내 키만큼 길게. 선생님 키가 저 정도예요? 450m? 어우, 여기서 450m면 야, 니네 학교까지 가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막대기. 남아. 아니에요. 자, 완전히 통과한대요. 그러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자, 기차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차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기차 100m 넘을 것 같은데. 응? 아이, 그림은. 자, 그러면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450보단 조금 더 길었죠? 자,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하기로 했었죠. xm. 자, 그런데 이 450m의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32초가 걸렸대요. 32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2초가 걸린 거야. 32초. 32초.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120m의 다리를 통과를 할 텐데요. 자, 120m. 자,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다리를 통과해서 다리 끝까지 다 나와야 다리를 통과를 해주는 건데요. 버스 같아요. 응? 버스. 버스? 선입견이야. 선입견. 이거라도 그려줘야 되나? 이거 근데 너무 옛날 기차인데? 옛날 기차는 여기다가 해서 연기 이렇게 막 뿌뿌 하고 나오잖아. 앞에 이제 토마스 있고. 옛날 기차. 옛날 기차. 기차입니다. 자, 여튼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다리의 길이보단 조금 더 길어요. 얼마만큼 길었냐면 기차의 길이인 xm만큼 좀 더 길었단 말이지. 자, 근데 이 120m의 터널을 통과한 데는 10초가 걸렸대. 10초. 그러니까 여기부터 통과하기 시작해서 이때 통과를 끝냈는데 그게 10초가 걸린 겁니다. 10초. 응? 기차잖아, 기차. KTX.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450m의 터널을 통과할 때 속력과 120m의 다리를 통과할 때 속력이 같다로 갈 거예요. 근데 일단 속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고, 자, 식은 이렇게 세울 거예요. 450m, 자, 450m 터널 통과할 때 속력과 터널 통과할 때 속력과 어디지? 120m 다리죠? 다리 통과할 때 속력이 같다라고 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식을 세울게요. 터널 통과할 때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가 450인가? 거리가 450 더하기 x죠? 이만큼 같죠? 시간 32분의 450 더하기 x.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통과할 때의 속력 시간 10분의
120 더하기 x 는 10분의 120 더하기 x로 식을 세워주시면 종료. 나머지 예를 풀어주시면 기차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길었네.